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의 마지막을 맡게 된 언론재단 5조 김현수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저희 팀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에 출생아 수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0년에 출생아 수를 알고 계신가요? 2015년에 출생아 수는 약 43만 명, 2020년에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5년 만에 대략 40%에 가량 달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산율을 볼 때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산모용품 시장 매출 양상을 보면 2015년은 2.5조, 2020년은 4조로 반대로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더스 베이비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2006년 최초로 수유 쿠션을 개발, 임산부 보호대를 런칭하면서 수유 전문 브랜드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후발주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마더스 베이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소임은 디자인을 강조한 인부복을 주력으로, 다우라인은 육아 코칭 및 레슨을 주력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그 외 많은 경쟁사들이 자신만의 셀링 포인트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더스 베이비는 뚜렷한 셀링 포인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더스 베이비가 시장에서 입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대비되는 뚜렷한 셀링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더스 베이비의 셀링 포인트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셀링 포인트를 마더스 베이비의 특징과 가치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더스 베이비는 앞서 말했듯 최초로 임산부의 편안함에 집중한 수유 쿠션과 보호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육아용품이 아닌 주력 제품을 수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임산부를 위한 브랜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더스 베이비는 엄마의 편안함에 중점을 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도 제품에서 그 편안함을 느끼며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마더스 베이비가 임산부를 위한 수유 전문 브랜드로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셀링 포인트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저희는 코어 타겟을 2739 임산부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유 제품, 출산용품 관련 키워드 검색 통계를 보면 2529, 3039의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이 7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어 타겟 2739 임산부의 소비 행태는 임산부들은 실제로 임신했을 때 대부분이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임산부들은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를 마다하지 않고 오프라인이 아닌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더스 베이비가 가진 임산부를 위한 브랜드, 편안한 제품이라는 자사의 셀링 포인트와 임산부의 니즈인 신체적 불편함 해결, 편리함 추구를 반영하여 저희는 마더스 베이비를 임산부에게 편안함을 주는 브랜드로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컨셉은 바로 몸편 만편입니다. 몸편 만편은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의미로 마더스 베이비가 임산부에게 신체적 편함이 곧 심리적 편안함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엄마 편, 우리는 맘편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언제나 엄마의 편이라는 마더스 베이비의 가치를 공감 가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매체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기존 마더스 베이비의 순매출 약 1억 4천만 원, 로아스 약 650%를 캠페인 기간인 3개월 내 제안서 목표인 순매출 2억 원, 로아스 800%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사몰이 아닌 비교적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한 단기 매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매체 전략은 인지, 전환, 확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지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2739 여성의 SNS 매체 이용률 1위가 유튜브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튜브 범퍼헤드를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으로는 마더스 베이비 제품을 사용하기 전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고 시끄러운 상황과 마더스 베이비 제품을 사용한 후 마치 노이즈 캔슬링을 킨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좋아지고 표정이 좋아지는 상황을 대비 연출하여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브랜드 인지 효과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홈페이지 내 자연유입 증가 기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성과약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저희는 네이버가 온라인 포털 점유율 1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코어 타겟인 2739 임산부에게 앞선 영상과 같이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메시지를 핵심으로 마더스 베이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의 엄마 이미지를 제작하여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디스플레이 광고 게재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 효과와 이미지 노출을 통한 클릭형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환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전환 이벤트를 총 3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2739 임산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인스타그램의 인피드, 스토리 광고를 매체로 선정하였고, 또 2739 임산부들이 커뮤니티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맘카페 배너 광고도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전환 이벤트의 몸편만편 기획전입니다. 저희는 숫자 6의 형태가 임산부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매달 6일을 임산부가 편한 날로 지정하고 수유 제품에 대한 정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전환율과 로아스 증가, 정기 이벤트를 통한 재구매 고객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편만편 기획자의 매체별 활용 예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 6과 비슷한 형태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매체별로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환 이벤트인 도너리 만편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10월 10일에 진행하는 단기 이벤트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하루 종일 인기 제품 10개의 파격 세일을 진행하고 오전과 오후 10시 10분에 선착순 구매자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전환율 증가와 로아스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판매량 증진을 통한 단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너리 만편의 매체별 활용 예시입니다. 마지막 전환 이벤트로 찜버십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찜버십 제도에서 착안하여 네이버 스토리 내 저희는 멤버십 제도에서 착안하여 네이버 스토어 내 찜버십이라는 키워드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찜을 처음 한 고객에게 월별 쿠폰, 중복 가능한 쿠폰을 발급하고 찜을 한 고객들에게는 할인 혜택과 신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네이버 스토어 내 찜고객 수 증가, 찜고객의 전환율 증가, 배너 광고를 통한 클릭률 및 전환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찜버시 이벤트의 매체별 활용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마더스 베이비의 바이럴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로 몸편 남편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남편을 대상으로 마더스 베이비 제품 사용 경험을 사진과 함께 리뷰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유쾌한 내용의 리뷰를 선정하여 마더스 베이비의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베스트 리뷰어에게 마더스 베이비의 제품과 할인 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게시물의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리뷰 공유를 통한 마더스 베이비의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편 남편 이벤트의 매체별 활용 예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내 랜딩 페이지 개선과 파워링크 키워드 최적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739 임산부들이 리뷰와 입소문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랜딩 페이지 내 리뷰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메인 상단 아래 리뷰를 배치하여 고객들이 리뷰를 더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파워링크 키워드 최적화로는 저희는 기존의 마더스 베이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키워드와 비효율적인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비효율적인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키워드는 광고비를 높이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검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들을 선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체별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검색 광고는 캠페인 기간 내 계속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9월에는 인지 이벤트를 집중하여 계획, 전환과 확산 이벤트는 9월, 10월, 11월에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입니다. 저희는 전체 광고비에 기존에 집행하고 있던 검색 광고의 60%를 지정하였고, 나머지를 이번 캠페인을 위한 배너, 바이럴, 영상 광고에 치중하였습니다. 매체별 성과를 계속하여 확인하여 효율적인 매체와 비효율적인 매체의 예산안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왼쪽 위에부터 조장 쭉 팀원들이고 각자의 역할을 적어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10번째 조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번째 조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인사가 끝난 뒤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 못했죠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 생각 못했죠 조장 강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 생각 못했죠의 백재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 생각 못했죠의 박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생각 못했죠의 이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생각 못했죠의 정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생각 못했죠의 장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생각 못했죠의 정일려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뭐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만편 뭐였죠? 몸편 만편입니다. 몸편 만편이었죠. 그러면 지금 마더스 베이비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컨셉이 뭐예요? 몸편 만편이 아까 설명했듯이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편함을 키워드로 그렇죠. 설명을 몸편 만편은 사실 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슬로건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몸편 만편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컨셉은 편안함이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더스 베이비라고 사람들이 브랜드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편안함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컨셉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안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몸편 만편이라는 카피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적인 구조는 알겠고, 그 편안함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뭔지가 제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더스 베이비가 내세울 셀링 포인트가 뭔가를 고민했을 때 저희는 기존과 다른 점이, 다른 브랜드들은 육아 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수유 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곳이 많았는데 마더스 베이비 실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매출의 대부분이 엄마를 위한 수유 제품들이었고요. 그 제품들이 계속하여 최초로 개발도 하였고 계속하여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서 소비자들도 편함을 느끼다는 리뷰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수유 전문 브랜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네. 또 마더스 베이비의 가치관을 살펴봤을 때 엄마를 위한 편안함, 이런 것들이 중점이 있어서 기존엔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고 뭔가 살리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편안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약간 코칭 측면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미 기존의 마더스 베이비를 사용했던 기소비자들이
리뷰 중에 후기 중에 편안함이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뒷단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마더스 베이비의 창업 정신 자체가 엄마들의 편안함을 갖고 가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 컨셉은 편안함으로 갖고 가야 돼.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편안함이 더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뭐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이제 편안함이라고 하니까 원오브 댐 중에 편안함이라고 느껴져서 편안함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발전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안서를 쓸 때는 반영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냥 질문을 해보면 사실 이건 RFP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던데 지금 뭐 검색 광고 뭐 이런 거 집행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셨잖아요. 있죠? 검색 광고는 없었나요? 그 부분은 네. 저희가 기존에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네. 효율적인 키워드들과 비효율적인 키워드들이 있었고 네. 그거를 선정해서 비효율적인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낮추고 네. 효율적인 키워드는 광고비를 높이자라고 제안을 했던 아,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제가 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계속 이제 저는 컨셉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마더스 베이비라는 브랜드를 처음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네가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편안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를 처음에 이제 소비자들하고 만나는 접점 자체가 사실은 배너 광고일 거거든요. 지금 제안하신 거의 대부분은 뭐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이버에서 이 사람 고객들이 마더스 베이비를 바로 검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수유 쿠션이라고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뭐 저렇게 나와 있다라면 뜰 수 있을 거고. 근데 저희 파워링크 T&D에서 마더스 베이비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편안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을 활용해 가지고 마더스 베이비는 편안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광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표현이 R2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즌 투 빌리브. 우리 컨셉이 왜 맞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머릿속에 박아줘서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검색이라는 액션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지 사실 RFP에는 그 과제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안서 내용 갖고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드는 생각을 말씀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답변을 하자면 네. 생각해보니까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도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편안한 임산부 제품이라든지 편안함 수유 쿠션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마더스 베이비가 노출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마더스 베이비 제품은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포함을 안 했기에 피드백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고려해서 잘 캠페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조언을 해드리면 네. 제안서에 답이 있어요. 아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데 리뷰를 올리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존 리뷰가 없었다라고. 리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존 써봤던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잖아요. 그죠?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을 편안한 뭐 예를 들어서 수익 쿠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콘텐츠가 나와주면 되겠죠. 일반 소비자들이 올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리뷰를 올린 거를 네이버에 검색 결과 콘텐츠로 노출시키자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나 같은 다른 임산부가 마더스 베이비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다 편안함을 느끼고 있네 라는 걸로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전략의 흐름 자체가 되게 왁구가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째 발표 중인 언론재단 이건생각조 수고하셨습니다.